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다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 브리핑에서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정리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차트상에서는 현재 50지수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노란색 점선이 위치한 19,600달러입니다. 19,600달러 부근은 2017년 상승장의 최고점이라는 중요성을 가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냐 더 큰 하락이 나오냐가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이 파란색 최선이 위치한 23,00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그 이후로 추가 하락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거기까지도 상승하지 못하고 4시간 차트에서의 50 EMA 저항에 막혀 있다는 것은 현재 투자자들의 수심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노란색 추세선이 깨진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은 피보나치 그린존의 하단, 즉 0.382 라인의 저항을 맞고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단기 상승세를 타고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그린존 상단부인 0.5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당분간 비트코인은 초록색 최선, 노란색 점선, 그리고 하얀색 점선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추세를 형성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0달러를 중심으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며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를 형성하고 반등을 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거시경제와 크립토 투자에 대한 센티멘트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이런 식으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는 보기 힘든 조건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틀 전 영상에서 제가 향후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이 패턴으로 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럼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오늘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50 지수 이동평균선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하던 비트코인은 중요한 노란색 점선의 지지를 받고는 다시 52평선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록색 최선에도 동시에 닿아 있는 것이 보이시죠? 5월 12일의 급락 이후 비트코인은 한동안 4시간 차트의 52평선을 저항으로 삼아 타고 흐르다가 이후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202평선의 저항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02평선을 돌파하려던 세 번째 시도가 좌절된 이후에 심각한 하락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단기적 비트코인 흐름도 마찬가지로 4시간 차트의 52평선이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완만했던 지난번에 비해 현재의 흐름은 보다 빨리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52평선을 돌파하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역회된 숄더 패턴을 완성한다면 그로부터 비롯된 상승 추세는 1차로는 파란색 최선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파란색 최선을 돌파해도 성공한다면 그 이후로는 다시 200 지수 이동평균선의 저항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202평선 돌파에 실패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저점을 찾으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만약 202평선마저도 돌파한다면 비트코인은 3만 달러대를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이기에 추세 파악을 조금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일봉 차트와 함께 4시간 차트의 추세를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봉 차트에서 형성되는 흐름은 향후 몇 주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4시간 차트에서 형성되는 흐름은 향후 며칠의 흐름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린 알덴이 1월 말에 올린 트윗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노인이 아이들 앞에서 옛날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노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한 남자가 돈의 가격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전 세계가 멈춰서 귀를 기울이곤 했지. 여기서 말하는 한 남자가 누군지 아시겠나요? 돈봉남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의 경제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6월 22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그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로 결심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표현하는 가운데 미국의 강한 노동력 시장과 높은 수요 등으로 볼 때 경제 상황은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최근에 FOMC에서 밝힌 내용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데요. 연준은 계속해서 미국의 강한 고용 상태를 근거로 미국이 성장이 탄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에게 계속되는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도 못 잡으면서 경제만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 가운데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태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높은 인플레이션 가운데 수백만 명이 실직하는 경기 침체입니다. 연준은 경기를 절벽에서 몰아내기 전에 결정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하며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확실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확실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지난 몇 달간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준 의장은 심각한 경제 타격 없이 긴축 정책을 펼치는 연착륙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애틀랜타 연준에 따르면 미국의 GDP는 1분기에 연간 1.5% 하락했으며 2분기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판매는 급락했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임금이 지난 1년 동안 3% 하락했으며 고용시장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과 그의 동료 입안자들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회의에서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연준의 단기 대출 금리는 현재 목표 범위인 1.5%에서 1.75%, 올해 말까지 3.4%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4월에는 25bp 금리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에 50bp 빅스텝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75bp라는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상황인 것인데요. 이렇듯 연준의 결정에 따라 시장의 상황이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이다 보니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말은 투자 시장의 절대적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득할 수 없다면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는 문구도 연준과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가는 제롬 파월과 연준의 대응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지금은 모든 문제를 러시아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시장을 흔들어온 직접적인 원인은 연준의 통화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준의 발언 그 자체보다는 연준의 발언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하던 연준이 금리를 25bp, 50bp, 75bp 순차적으로 끌어올렸듯이 결국 연준도 어느 시점에서는 갑자기 방향을 틀고 긴축 정책의 수위를 줄여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시점을 잘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을 비롯하여 모든 자산 시장의 회복은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함께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 신호탄이 애플빔, 아마존빔 혹은 테슬라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1월 중간선거가 될 수도 있어요. 분명 신호탄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추후에 돈을 벌 수 있는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 날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디오더에서 만나요. 안녕.